그래서 중요사항 약정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반환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약금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 증명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요새는 간단하게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전자로 소송을 할 수 있고 일부의 소정의 금액만 가지고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요 반드시 정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싸우듯이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화해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지 경고장처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가계약금 반환받는 방법, 쉽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고요.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는데 상당히 수월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가계약 시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우선 가계약이라고 하면 이제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일부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보통 저희가 가짜 계약,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내가 물건을 잡아두는 개념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 혹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물건이 나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전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집어넣는데, 그런 걸 저희가 그냥 현장상 용어로 가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특정한 중요사항을 확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계약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고 저거로 결정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잡아주세요, 물건을. 뭐 이런 개념이라거나, 제가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지 않아서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하는 동안에 이 물건을 좀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불특정하게 뭔가 주요 상황을 확정하지 않고 물건을 잡는 개념으로 가계약금을 걸었으면 반환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러한 주요 사항을 확정했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 반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중요사항 확정 시에는 가계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중요사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래 소재지, 그러니까 주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들어갈 동, 호수까지 명확히 기재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보증금 또는 보증금 월세, 그리고 계약일, 내가 언제 계약을 할 거고, 그리고 언제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계약 기간을 계약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주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살 곳의 주소, 그리고 내가 살 곳의 거래 금액, 보증금 월세, 그리고 언제 계약할 건지, 그리고 언제 입주할 건지, 그리고 계약 기간, 이렇게 확정을 하시면 주요 사항이 확정된 사항이라 이때 가계약금을 넣으면 가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요 상태로 요 내용만, 그래서 보통은 가계약을 할 때 구도상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취가 되어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보통 중개사님이 양쪽의 임차인과 임대인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난 후에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근데 요 상태로 이것만 보냈다면요,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계약했을 경우에 배액상환 또는 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를 하고 싶고 파기를 하고 싶은 경우, 그게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매도인의 경우에는 배액 상환을 하고, 그리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지, 또는 아니면 그냥 돌려주고 끝내면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만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해약금 특약,
없는 한 가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어떠한 금액을 해약금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해약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금에 대한 그런 사유가 없으면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죠. 그냥 물건 좀 한 하루 이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데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서 이거를 좀 하루 이틀 잡아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받은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약정이 없는 건 기본적으로 반환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약금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이게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해약금에 관한 논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동기, 목적, 그리고 진정한 의사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식 거래에 나아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포기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포기하기로 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약금에 관한 내가 이 돈을 포기하겠다라는, 이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는 이 돈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특약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 중요사항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하세요 라고만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가계약금을 안 돌려주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돌려주잖아요. 그런 해약금 특약이 없었는데도 안 돌려주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약금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내용 증명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할 필요는 없고요. 요새는 간단하게 대법원 전자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전자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없이 일부의 소정의 금액만 가지고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내용 증명 보내는 것만으로도 압박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몰수를 당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요, 이게 가계약금을 몰수한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 가계약금도요, 어쨌든 수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세금 신고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 그리고 합산과세로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 너 세금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세금 누락으로 인한 탈세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정중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요, 반드시 정중하게 보내셔야 돼요. 싸우듯이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안 되고, 왜냐면 화해를 하겠다라는 제스처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지 경고장처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갔을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화해의 제스처와 합의의 제스처를 보냈는데 저 사람이 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증빙이 되어야 되는 게 내용 증명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단호하게 쓰시되 정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내용 증명에 적어서 보내시면 보통은 반환 받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반드시 가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 사항이 확정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확정된 후에 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파기될 걸 생각하고 계약하시는 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이 진행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하셔야 하고요. 이 주요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는 사실 이런 사항들을, 이런 내용들을 확정 안 하고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 변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도. 그냥 잡아주세요 개념으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사항이 확정이 됐으면 계약이 거의 깨질 일은 없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문구를 넣습니다. 단순 변심 또는 개인상의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해약금 특약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가계약금을 입금을 했지만 혹여라도 내가 일주일 이내에 대출을 확인할 건데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는 약정, 그리고 돌려받게끔 하는 약정, 어찌됐건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해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돌려받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우리 중개사님 분들께서는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해약금 약정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해약금 약정 안 넣으시고 그냥 중요사항만 넣고 그냥 계약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반환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해약금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논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반환을 하여라 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정리를 하자면 가계약은 기본적으로 원칙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요사항이 확정되었고 해약금에 대한 명확한 특약이 있으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약금 전액에 대해서 배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주의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약금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가계약금만이겠지만 해약금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계약금 전액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